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9번째 강의로서요.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이후에도 다수 출제된 문제인데 한번 개괄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009년도 문제고요. 고용보험법 문제고 이 구직급여라고 하는 일상용어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제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고, 그 퇴직을 시키는 입장의 회사에서도 많이 문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 자격 제한 사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는 해설을 바로 드리면서 제가 어떤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고용보험법 58조에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에 대한 총론을 써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1호에서 중대한 귀책 사유군으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시리즈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도 못 받는데, 이 장기간의 어떤 그 일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2주 정도면 여유 있는 기간으로 되는 거고요. 이 무단 결근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일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진 퇴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사례가 제일 많은 게 요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건데,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로서 무려 8가지를 지금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 나중에 이 수지라 블로그에 이거 실어놨으니까요. 이 본문 내용은 그 블로그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금품 받고 향응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서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거나 기밀이나 그 밖의 그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통 경찰서에 고소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8번도 영업용 차량인데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대리운전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일단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요. 이게 입증이 됐을 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로서 보는 거지, 그냥 이를 시쳇물로 개판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보면 1번부터 8번은 뭔가 형법사항을 위반하는 사항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한 지금 귀책 사유로 이제 해고된, 이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이 된 건데, 이 사유로 해고가 돼야 되는데 사업주가 그냥 나가세요라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나가더라도 여전히 수급 자격은 제한이 돼요. 이렇게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같은 조 2호 남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전직 또는 자영업, 이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경우고요. 이직한 경우는 자진 퇴사로 봐서 수급 자격은 당연히 제한돼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자극적인 그 영상이나 내용이 많이 있는 그 개념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원래는 자진 퇴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사유가 약간 비자발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기에서 제시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다, 이러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시쳇말로 때려치겠지만 사실 돈을 못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비자발성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용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되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요즘에 최근에 많은 어떤 시청 건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이것도 명목적으로는 자진 퇴사지만 비자발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본인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조사 의뢰를 해서 그것도 입증해야 되는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 시험과 관련이 없지만 문화예술인과 노무제공자 특고가 고용보험의 특례로 추가가 되면서
이 자진퇴사지만 비자 발송이 혼합된 사유도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별표 2에 2에서 신설을 했고 노무 제공자도 별표 2에 3에서 신설을 했거든요. 자,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실무 강의 섹션이나 이쪽에서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